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은 선거가 있지만 저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국의 스타트업을 바꾸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점 소개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지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유 오피스에 들어와 있는 은행 증권 통틀어서 현재 유일한 지점이고요. 왜 여기를 들어왔냐라고 질문이 많았는데 이 건물이 통으로 스타트업 덩어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여기 보이는 모든 그 사무실이 다 스타트업으로 되어 있어서 증권에서도 이제 발행시장, 유통시장에서 좀 스타트업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건물에 들어오게 됐고 저희 들어와서 일반적인 증권회사 업무보다는 개인 투자조합이라든지 신기사조합, 신탁 설정하고 비상장, 구주 매출하고 거의 IB팀 역할을 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오늘 오신 분들도 저희 지점 이제 한번 안면을 텄으니 자주 좀 왕래하시고 좋은 물건도 좀 주시고 좋은 투자 금액 필요하실 때 좀 말씀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2층 라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지점은 금융강좌나 윗주기업 투자설명회 등등 좀 일반 증권회사에서 하지 않는 이런 걸 한단 말이야 하는 일만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균 연령이 35세로서 일반 증권사 아마 전 증권사 통해서 가장 저희 나이가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 35세로 구성되어 있고요. 언제나 설레는 이곳에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지점이 1,000만 원 벌 때 그런 건 저희 하지 않는다. 10배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구구를 조금 따라해 봤습니다. 저희 이 건물에서 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치르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겠고요. 저희 뭐 이렇게 오프닝 파티, 코로나 이후로는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오프닝 파티 같은 거 할 때 그 어떤 입주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실제로 지난번 그랜드 오프 때 실제 주식 주기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주식을 한 500만 원을 줘가지고 본사에서 욕을 엄청 먹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주식을 공짜로 주면 한 40명이 줄을 쓴다는 걸 저도 처음 느꼈던 그런 행사였고요. 위워크랑 같이 제가 마스크를 써서 세 번째 박찬호 옆에는 게 이제 전대 이런 행사도 스케일 있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또 이렇게 여기 루프탑에서 이렇게 그 옆에 미녀가 지금 잠깐 사진에 잘렸는데 이렇게 샴페인도 이런 행사도 저희가 좀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이런 강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해외 주식 텔레비에도 좀 자주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저는 뭐 이런 어떤 특이한 일을 구상하실 때 이런 걸 저기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저희한테 던져주시면 저희가 잘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미국 대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훌륭한 세상을 바꾸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또 이렇게 저희 공간을 이용해 주시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너무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떨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심사하신 분들 냉정하게 잘 하셔서 꼭 도움되는 큰 행사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업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에포스터의 경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름이 미스터 타임이고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컨텐츠를 즐기시는 벌티컬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희 서비스를 조금 아실 텐데요. 저희 서비스는 2015년도 하반기에 태동이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스마트워치에 되게 태동 시기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모두 다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계속 스마트워치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이 컨텐츠가 디자인과 기술에 상당히 중첩적인 역할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미스타임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리서치 결과는 뭐 흔히 보시는 내용에 따라 많이들 아실 텐데요. 2019년 하반기부터 스마트워치, 특히 웨어러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되고 있었고 2023년을 최고 기점으로 성장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스마트워치가 쓸모가 없다는 관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테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소모도 짧고 그게 나한테 어떤 특이한 메리트를 주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핸드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내가 왜 갖고 다니지? 라고 하는 퀘스천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마트워치가 판매가 되고 있는 세그를 보면은 IT나 이 테크 하시는 분들의 시장보다는 패션이라던가 브랜딩, 자기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시려고 하는 분들 시장에서 특히 애플워치를 기점으로 상당히 판매 수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인싸, 의 어떤 느낌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스마트워치의 판매율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것은 폰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작은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 앱 사용 빈도가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스마트워치는 그 태생 자체가 IT 기기이자 또는 시계이기 때문에 시계 화면을 다양하게 갈아 끼우고 싶은 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계 화면을 변화를 시키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니즈가 60%, 앱에 비교해서 거의 한 30배 이상 사용성이 발휘되겠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 워치페이스를 바꾸시는 퍼센트가 30% 정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화면 디자인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 하시는 분들이 62% 정도가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것이 IT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개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IT 개발자 입장에서가 아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죠. 왜냐하면 단순히 월페이퍼를 바꾸는 그림 한 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젯 형태로 일종의 미니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을 해야 되는 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고 패션이나 브랜드에 민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포인트에 접점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제는 좀 많이 보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플랫폼이나 브랜드를 조금 알아주시는 중이기는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2016년도부터 미스터타임이라는 브랜드로 단순히 왓츠페이스를 1개씩 2개씩 매주 수요일마다 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출시를 했던 것이 저희와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유저들한테 VOC가 들어왔고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수많은 VOC 니즈가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해드리고 상당히 재미를 느꼈습니다만 나중에는 너무 많은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직접 사용자들에게 만들어 쓰세요 라고 하는 HTML5 기반의 무료 웹 플랫폼을 개발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미스타임 DIY 센터 혹은 미스타임 메이커 센터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디자인 템플릿 조합부터 전문가 디자인 개발까지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냥 팔로우 앤 스텝으로 이즈윅처럼 굉장히 쉽게 그냥 따라하기만 하시면은 나만의 워치페이스가 3분 안에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도 총 디자인 종류가 800가지 정도 되고 이 800가지를 조합하게 되면은 수천 가지 이상의 디자인을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본인이 디자인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직접 나만의 화면을 디자인하셔도 되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스마트워치 시장의 미래는 1970년도에 있었던 퀄츠 파동의 이후에 시계라는 것이 스위스 명품 시계에서 일본 기반으로 된 저가의 무브먼트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지금 스마트 시계 시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시계에서부터 스마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MP3 플레이어를 구매하고 곡은 스트림 서비스를 내 마음대로 사고 지금은 MP3 플레이어가 사라졌죠. 핸드폰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기계는 바꿨지만 컨텐츠를 제공하는 스트리머, 이 스트림 사이트들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게 된 것처럼 시계 시장이 그런 식으로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내외에 출시되고 있는 120종 정도의 스마트워치를 전부 다 지원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 미스타임 DIY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마켓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퍼블리싱이나 판매, 추적 정산, 그리고 각 브랜드 전용 스토어에 일괄 런칭을 할 수 있는 멀티 퍼블리싱 기능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IR 자료가 작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IR 활동을 거의 안 해서요. 2019년 기준으로 저희 플랫폼 내 와치페이스가 총 82만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0만 개가 좀 넘었고 1 컨텐츠 이동량, 그러니까 만들어진 컨텐츠가 사용자의 시계로 전송되는 숫자가 6,000회에서 한 9,000회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 미스타임, 메이드 바이 미스타임 와치페이스는 총 400종이 넘었고요. 전체 다운로드 숫자는 1,000만 회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2016년, 17년까지만 해도 사용자의 증가수가 상당히 현저하게 늦었었는데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00%씩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 11월 기점으로는 300만 다운로드가 넘었고요. 유저가 지금 140만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뭐 이쪽 부분은 조금 뒤에 넘기기로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주 서비스의 매출은 플랫폼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이 40%, 그리고 플랫폼 전문가 모드 사용료, 플랫폼 구독 매출은 현재 작동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을 이용한 추가 사업 매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니즈로 시계줄을 같이 만들어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는 NFC 태그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시계줄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매출 2019년도 플랫폼에 집중을 하느라 매출이 좀 떨어졌었고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예상 매출을 조금 이상 달성을 한 상황이고 내년 목표는 40억 정도를 예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IR 요청드리는 내용은 총 RCPS로 20억 요청을 드리는 중이고요. 이 중에 10억은 투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억 투자 확정된 이후로 이제 코파트너를 찾아서 20억 그 추가 투자 요청을 마무리 지어서 IR을 클로즈할 예정입니다. 저희 운영진은 다음과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소프트 대표 김영관입니다. 저희는 글로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 IP의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 애니소프트의 기술력을 집약하고 액션 RPG를 글로벌 서비스 목표로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한류하면 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보시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K-무비, K-팝, 저는 BTS보단 블랙핑크 좋아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한류가 해외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게임이나 K-웹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글로벌에서 인터넷으로 만화를 많이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작가의 만화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만화 앱 중에서도 1위입니다. 그런 네이버 웹툰 중에서 저희가 액션 RPG 소재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갓 오브 하이스쿨 IP라는 웹툰으로 3D 액션 RPG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스토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저의 접근성은 좀 높이고 그만큼 좀 실패할 확률을 좀 낮추게 되는데요. 이 만화를 좀 처음 접하게 된 유저들에게도 좀 더 흥미로운 액션 RPG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강점인 IP의 재현력 부분과 그리고 앱의 안정성, 그리고 패킷의 경량화를 통한 네트워크의 안정성들이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제작 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원작에 나오는 이 차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의 힘을 빌려온다라는 그런 컨셉의 스페셜 스킬입니다. 저희는 총 100여 종 이상의 차력을 스페셜 스킬을 제작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어떤 그런 차력들을 수집하고 조합하여서 나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이 게임의 재미 부분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작에도 보시다시피 모든 캐릭터들은 다양한 각자의 차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나왔던 게임들은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없는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제천대성이라는 차력이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캐릭터들의 차력, 뭐 헤라클레스, 잔다르크, 뭐 레드드래곤 여러 가지 차력들을 불러와서 다양한 차력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저들은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이제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면서 명예욕과 그런 수집욕 등을 자극시켜서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네트워크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다수의 좀 프로젝트를 런칭하면서 저희가 가지게 된 네트워크 모듈화를 통한 부분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 안에서도 혼자 좀 플레이를 하는 것보단 다른 유저들하고 같이 좀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뭐 스킬을 같이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파티 스킬 콤보를 사용하여서 같이 다른 유저들과 스킬을 쓸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메인 모델은 수집형으로 스킬들을 같이 조합하고 수집하고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장비 같은 것들을 장착하면서 기본적으로 메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과금 유저들을 위해서 배틀패스, 뭐 기간별 목표를 주고 소과금으로도 목표를 달성시켜 가면서 리텐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배틀패스와 그리고 무과금 유저들도 광고를 보면서 간단하게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웹툰과 파트너십으로 현재 1억 명 이상의 채널링, 마케팅을 통한 그런 이제 채널링 협약 계약이 체결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유저들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웹툰 유저들이라든지 다른 웹툰 유저 아니면 이런 RPG를 즐기는 유사 타겟 유저들에게 노출하여서 인게임으로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올해 7월에는 이제 갓 오브 하이스쿨이 방영이 글로벌에서 되었고요. 굉장히 좀 인지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차츰 해외에서도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2위 랭크에 된다든지 별점 같은 경우에 좀 작품에서는 1위로 좀 올라가서 인지도가 글로벌에서도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게임을 제작하여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이제 이 콘텐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뢰를 했었고 3월경에 이제 이 평가 가치가 A-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등급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아직 개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 아직 좀 크게 나오질 않아서 마이너스 부분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부분, 종합적인 부분이 나왔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단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 10년 이상 개발진으로 좀 모여져 있고요. 평균 한 5년 정도 이상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쌓아온 그러한 이제 기술력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력 이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비롯해서 넥슨에서 기획직군위원장이라는 걸 맡았던 황호연 전략이사를 필두로 해서 국내에서 최초 MMORPG를 제작했던 신경민 개발이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내 최초 얼리얼 FPS를 제작했던 문현만 클라이언트 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10년 차들이 굉장히 인력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갓 오브 하이스쿨 외에도 여러 곳에서 저희에게 좀 IP를 활용한 좀 게임들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갓 오브 하이스쿨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양한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P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망고슬래브 대표 정용수입니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망고슬래브는 네모닉이라는 프린터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잉크나 토너 없이 이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모를 출력하는 그런 프린터고, 휴대폰 메모는 저장은 쉽지만 눈에 잘 띄지 않고요. 포스트잇과 같은 네모는 또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걸 합쳐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잠시 영상을 틀겠습니다. 눈에만 보이던 세상이 저희 내 손 안에 세 번째 제품이었던 네모닉 미니 홍보 영상이고요. 생생해지고 유스 케이스별로 좀 보실 수 애매하던 있습니다. 생각은 확실해지고
기다렸던 시간이 특별해질 테니까. 손에 닿으면 와닿을 거야. 세상의 뇌물을 내 손 안에. 네모닉 미니. 그리고 저희는 16년에 삼성전자에서 분사를 해서 이제 17년에 CES, 혁신상, 19년 9월 라벨, 20년 2월 미니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어떤 그런 프린팅 솔루션 회사로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에서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네, 저희 히스토리는 저희가 나오자마자 CES에 주목을 받아서 이제 당시에는 삼성전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실은 그 시점에 HP가 삼성전자로부터 프린팅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요. 그 시점에 그래서 왜 삼성은 망고슬랩으로 다시 또 프린팅 사업을 하느냐라고 이슈가 돼서 거래 중단이 돼서 제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다시 이제 저희가 매출을 저희 독자 비즈니스도 만들어내면서 다시 파트너십이 살아나면서 최근엔 되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삼성전자 파트너십이고요. 그냥 네모닉하고 갤럭시하고 같이 잘 가고 있고 그리고 그 프린팅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는 이제 다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가 다시 정상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스타트업 제조업 기업이지만 한 20만 대 이상 양산해서 판매한 경험이 있고 실제 저희가 잘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 애플, MS 인증을 다 받고 정량적으로도 좀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품 라인업은 삼성전자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제품은 딱 포스트잇 컨셉의 메모만 있는 저 네모닉 미니고요. 저희 독자 모델은 네모닉 라벨이라고 해서 저희는 실은 저희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 라벨 비즈니스입니다. 저희가 독자 모델인 네모닉은 너무 새로워서 저희가 팔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예 그냥 저희가 라벨 프린터 시장으로 가보자라고 결심을 해서 가게 됐고 그 소상공인들은 특히 소상공인이 라벨링이 필요한데 라벨링 할 수 있는 도구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기업이나 가정은 있지만 소상공인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커스텀 라벨링 솔루션을 이제 유일하게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렇게 스티커 판매를 하는데 이런 라벨링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문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실제 고객도 음식점 도소매업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고객이 한 명당 월 평균 매출 한 4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 유치 목적은 저희도 이제 한 5년 만에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고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 시장은 410만 중에서 저희가 잘 쓰시는 음식점 도소매업은 한 180만 명 정도 되고요. 저희 사업 전략은 현재 저희가 원래 프린터는 싸게 팔고 용지를 계속 파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프린터를 15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금의 용천은 프린터 가격을 낮춰서 규모의 경제가 왔을 때 제공할 수 있는 프린터 가격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년까지 1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는 용지와 프린터 판매를 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나 어떤 계층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에듀테크 플랫폼이나 어떤 소상공인 플랫폼 등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서 라벨링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하나 예시드리면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 디지털입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나만의 문제집, 나만의 오더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프린터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전망은 이건 저희 목표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한 5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해서 한 8억 정도 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21년, 22년, 23년 매출을 올려서 IPO를 하려고 합니다. 인력은 삼성전자에서 4명이 공동 창업을 했고요. 저는 스마트폰 상품 기획하고 SLS 같은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발팀은 프린팅 사업부에서 프린터를 개발하시던 분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위니 천영석 대표입니다. 저희 트위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니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또 앞에 있는 대상을 추종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신 적 많으신가요? 저는 사실 창업을 하기 전까지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 듣기도 하고 뉴스나 영화 뭐 이런 데서 또는 유튜브 통해서 가끔 볼 수는 있는데 실생활에서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뭐 인천공항 아니면 요즘에 가끔 식당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로봇이. 막 수억 원씩 할 때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직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을 여기 설치하려고 하면 여기 설치해서 우리 서류도 왔다 갔다 하고 음료수도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장에 이제 마커 공사를 해야 되고요. 어디서는 바닥에 QR코드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좁은 공간이나 식당 같은 데서는 가능한데 많이 넓어지게 되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엑스몰에 그걸 로봇을 깔기 위해서 전체 공사를 한다라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유지보수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으로 그런 마커나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율주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마커를 붙여서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위니는 그런 아무런 인프라 구축 없이 로봇만 여기 갖다 놓으면 이제 지도를 제작하고 바로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상 추종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기술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런 거 없이 상용화가 되려면 결국 그런 거 없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대상 추종 로봇입니다. 앞에 쌍둥이 형제가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방해를 하면 영상에서는 잘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상용화를 완벽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경쟁자 대비 높은 인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드리면 인프라 구축 없이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잘합니다 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상 추종 기술도 디바이스 없이 추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식당 같은 이런 좁은 환경에서 이제 서빙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그 시장에는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쪽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중국 로봇을 수입해 와서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도 와서 진행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가격을 얼마 이하로 낮춰야 된다. 핵심은 그쪽은 무조건 가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구나. 마커를 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분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다양하게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팔레트를 스스로 로딩, 언로딩해서 운반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저희가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다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기술은 뛰어납니다. 그거는 우리 이야기고요. 고객들은 생각은 다릅니다. 편리해야 됩니다. 원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을 필요한 부분, 로봇의 하드웨어도 아닙니다. 하드웨어 만들 수 있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중 로봇을 분배하고 효율성 있게 로봇을 움직이는 플랫폼 서버라는 걸 만들어서 탈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나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보다 잘하는 기존 사업자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트위니의 자율주행 개념을 기술력을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룰 수 있는 트위니 로봇 플랫폼 타프를 만나보세요. 타프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하드웨어 개발자에게 세계 정상 수준의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에게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맞춤형 API가 제공됩니다. 타프는 로봇에게 할 일을 배정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모두 자동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백 수천 대의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놀이터가 생긴 이후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의 놀이터 타프가 개장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아래 여러분이 상상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트위니 로봇 플랫폼 타프. 세계의 모든 자율주행 기술을 하나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OS가 됩니다. 아직은 저희가 하드웨어도 만들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지만 가야 하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병원, 물류 현장, 마트 등등을 중심으로 이제 로봇 시장이 조금씩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는 기술력과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씩 해결되면서 시장이 형성되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30초만 주시면 저희 임직원 수는 70명 정도 되고요. 한 50명 정도가 엔지니어고 그중에 전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카이스트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PO를 위해서 미래에셋 대우증권과 주관사 선정 완료했고 이제 실사하고 스케줄 잡았는데 2022년 원래 초에 했으면 했는데 한 10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콘서트의 전 달룡입니다. 저희는 웹툰이나 만화를 영상으로 만드는 저작 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 만화나 웹툰은 이 컷이나 이미지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 이것들을 영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저희는 이 만화와 웹툰에 최적화된 영상 저작 툴을 만들어서 웹툰 무비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이 기존의 웹툰 플랫폼뿐만 아니라 IPTV나 VOD, 유튜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웹툰은 이제 터치나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보다 보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클릭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소리는 안 나오는데 웹툰 무비라는 콘텐츠인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초창기에 영어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작 툴을 만들고 나서 출시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저희를 거들떠보질 않은 거예요. 한 2년 동안 한 1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작가들도 만나고 플랫폼 담당자들 다 만났는데 뭐 처음에는 만들면 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 되니까 결국 다 나오니까 아예 뭐 누가 웹툰을 영상으로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랬다가 저희가 한 달 동안 진짜 멘붕, 전 직원이 멘붕에 처했다가 한 친구가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 한번 나가보고 안 되면 접자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웹툰 몇 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나갔었는데 이제 그게 잘 돼서 계속 이 사업을 유지를 시켰던 겁니다. 이건 웹툰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흑백 만화들인데요. 이 흑백 만화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웹툰과는 다르게 이 흑백 만화는 100% 자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웹툰을 영상으로 만들려면 수입으로 한 6가지 정도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12단계 정도를 거쳐야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일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하고 이 창의적인 연출하는 부분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 영상 대비 저희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제작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만든 기술인데요. 뭐 이미지 분리하는 기술, 그리고 입체화하는 기술, 컷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영상으로 자동으로 만드는 기술, 자동 채색 기술은 저희가 이제 하다가
지금 잠깐 보류 중이고 완전히 만들어진 그 컬러에다 이게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래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컬러 변환 기술까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보통 이미지를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이미지를 딴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다 했었던 건데 이제 저희가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분리할 수 있게끔 해서 보통 한 30배 정도의 속도를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화에 컷이 있는데 이 컷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리해서 자동으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 입체화하는 기술인데 분리된 이미지를 저희가 완전히 100% 입체화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입체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러한 효과를 주는 기술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흑백 만화나 스케치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채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계속 하다가 지금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잠시 멈춰뒀고 저거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까지는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저작 툴을 계속 하려다 보니 이 한계가 있어서요. 아예 저작 툴은 저희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는 용도로만 쓰고 아예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생산 기업이 되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 작년 6월부터 이제 회사의 체질을 좀 바꿔서 아예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매달 저희가 영상 120편 정도를 만들었고요. 현재는 한 1200편 정도의 웹툰 무비가 있어서 아예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1위부터 30위 정도의 웹툰을 잘 만드는 회사들과는 다 제휴가 되어 있고 대형 출판사들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콘텐츠는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웹툰을 영상으로 만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웹툰 플랫폼에서 뿐만 아니라 영상 플랫폼으로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PTV나 VOD, 통신사, 그리고 스마트 TV와 유튜브 광고 시장까지 진출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이런 테스트를 하진 않았는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1화를 런칭을 하면 60에서 70만 정도의 유저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개발은 끝났고 이제 서버에 적용하려고 하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모든 콘텐츠를 보시면 굉장히 작게 보였을 거예요. 세로에서. 근데 저희가 만든 뷰어는 기본적으로 4:4의 영상으로 세로에 최적화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희 저작 툴에서 16:9의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출력을 시키면 4:4와 16:9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보기와 세로 보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가로와 이제 세로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원래는 국내에 런칭을 시킨 게 아니라 해외에 런칭을 시켜서 틱톡이라는 바이트댄스에서 연락이 와서 조만간에 이제 계약서는 다 맞다 갔는데 사인을 하지 못한 거예요. 중국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사인을 할 것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아마 11월부터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삼성에 있는 스마트 TV인데, 그러니까 저희 걸 보고 이제 삼성에서 연락이 온 건데요. 스마트 TV에 이제 바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삼성의 세로 TV를 보면 이제 세로로 된 TV가 있는데 그것들을 스마트 폰에 저희가 바로 연동을 해서 삼성 C랩에 들어가서 시연을 보이는 영상입니다. 삼성 디바이스 팀의 VMD 사업부에서는 이제 저희 콘텐츠를 괜찮았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은 안 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만든 기술은 올해 만든 기술은 웹툰을 자동 번역하는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웹툰은 이 말풍선 내에 텍스트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말풍선에 있는 텍스트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구글이나 파파고의 번역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로 번역을 하고 또 사용자가
번역가가 전문가가 수정을 하면 그것들이 바로 말풍선 내에 배치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번역하는데 실질적으로 웹툰 한화를 번역하는데 한 10초, 그리고 사용자가 검수하는데 한 30초 정도 해가지고요. 보통 한 5분이면 한화를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시장 규모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TV를 영상시장에서 스마트 TV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전체 스마트 TV는 19억만 대가 좀 팔렸는데 이 컨텐츠 시장은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만화만 딱 떼어서 보면 한 1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 만화 시장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보다는 해외 인지도가 좀 높은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마트프렌이라는 통신사와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플릭스라고 OTT 업계 세계 3위인 업체랑도 계약을 해서 조만간에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홀리학 박선호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시하는 회사인데, 전시라는 것이 들었을 때는 옛날의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서 전시란 어떤 시장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거기서 홀리학은 어떻게 해왔고 어떤 장점이 있고 향후에 어떻게 아름답게 멋있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시는 정해진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시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그리고 서점에서, 식당에서, 쇼핑몰에서, 일반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이제는 공간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시라는 단어보다는 공간을 꾸미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예쁜 곳, 인스타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곳에 몰려들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전시시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박물관, 과학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몇 군데가 신규로 늘어나고 있고, 전시 공간마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박물관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000개 이상이 되고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콘텐츠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홀리학도 거기에 참여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시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를 보여준 것을 넘어서 이제 여러 가지 IP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포에서 했던 주라기 전시 혹은 마블 전시 같은 경우에 이 라이선스를 사오는 것만 30억짜리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류의 붐을 타고 많은 컨텐츠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영화, 캐릭터들이 실제로 해외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전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카카오나 그리고 네이버의 그걸 이용해서 만든 전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마블이나 그런 것처럼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앞으로는 이 시장이 한국의 컨텐츠를 이용한 전시 시장이 마블처럼, 주라기처럼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전시의 핵심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고,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몰입형 공간이 있는 이런 기술들이 모든 전시 공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빛의 벙커라고 해서 클림트와 고울을 이용한 이런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 삼성역의 웨이브를 만든 디스트릭트에서 제주도에 빛의 벙커와 유사하게 아랫댐 뮤지엄이라고 만들었는데, 빛의 벙커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고요. 그 외 모든 박물관, 체험관, 과학관들에서 이런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아트, 몰입형 공간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시 시장은, 전시 공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국내를 비롯해서 어디서든 점점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홀리학은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시 시장은 인테리어 업체가 해왔습니다. 1등 업체는 시공업체, 시공테크죠. 그 국보 디자인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PM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테크도 국보 디자인도 저희가 협업 파트너로 돼 있어서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국내외 여러 가지 전시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빛의 벙커나 디스트릭트에서 만든 것들은 관람형입니다. 관람형은 뭐랑 그냥 바라보는 거죠. 빛의 벙커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영상은 딱 하나예요. 똑같은 것을 여러 군데 쏴서 압도적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것밖에 없고 인터랙티브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르테 뮤지엄은 지난달에 개관을 했는데 가서 너무 실망했던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가서 봤을 때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너무 실망한 건 뭐냐면 웨이브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 넣은 건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컨텐츠는 이런 인터랙티브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본 팀랩 회사의 오다이바에 있는 전시장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완전 복사해서 붙여놨고 그것도 멋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디스트릭트 정도가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을 했고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고 미디어 아트를 모두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또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300평을 채울 수 있는 회사는 극히 소수고요. 그리고 300평을 채워서 실제로 10만 명 이상의 전시 관람객을 모은 회사는 훌리하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여러 기관과 그 장소를 대상으로 지금도 전시를 만들고 해왔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실제로 했던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부산과학관과 광명동굴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용역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났지만 저희 회사 매출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 자체 전시장으로 티켓팅 매출을 저희가 다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출판단지에 300평짜리 건물을 통으로 임대해서 1층을 전시공간으로 꾸미고 2, 3층은 카페로 꾸미고 있습니다. 팀랩이 투자를 받아서 전시공간을 오픈했고 연 23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오다이바의 상권 자체를 바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파주에 시작을 했고요. 중국은 2017년부터 진출해서 올해도 4군데까지 완료가 됐고 5번째 올해 연말에 전시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에는 개발회사였을 때는 매출이 미미했습니다. 전시 시작하고 나서 계속 급성장하고요. 올해 작년 매출 25억 조금 넘었고요. 올해 현재 11월 초 현재 기준으로 이 매출은 넘어섰고 올해 말까지 32억 정도, 많으면 40억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파주 공간을 올해 초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이제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이 잘 되면 40억은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1호점 오픈한 다음에 바로 제주, 중국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할 회사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과 노동의 선순환 구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써주세요 팀 코파운더 박준호입니다. 꼬꼬마 스타트업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훌륭한 스타트업들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는 좀 퍼니하고 어메이징한 아마 프로덕트일 겁니다. 좀 재미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짧게 7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값비싼 비즈니스 레슨이 있는데요. 저는 2005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월까지 해주세요라고 강남에서 배달 대행 앱을 하나 운영했고요. 2016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P2P를 운영했는데 거기서 얻은 교훈은 젊은 친구들은 소득과 수익과 노동의 행동 패턴이 우리랑 좀 많이 틀리다. 그리고 P2P에서 제가 전 세계로 최초로 3분 라면이 아니라 15초 김밥처럼 아무 조건도 안 받고 그냥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한 3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더라. 그걸 교훈을 느끼고 새롭게 준비한 사업이 써주세요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써주세요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030이 한 1380만이 있는데요. 그중에 금융 이력 부족자라고 말하는 신파일러들, 그러니까 금융 이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친구들이 한 500만 명입니다. 써주세요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환경과 노동 환경의 생산성을 개선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즉 금융을 자본을 대여해주고 노동을 연결해주자. 그게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어디냐면은 지금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대가 한 11%인데요. 코로나 전후로 잠재적인 거 합치면 한 25%, 30% 될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저기 사채 시장을 좀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잡 시장에서도 좀 단기 시장으로 좀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 분석하다 보니까 왜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전국에 580만 자영업자, 300만 소상공인은 왜 마찬가지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사람을 못 구하고 좋은 사람을 못 구할까? 이거를 저희는 좀 풀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써주세요에는 나노 크레딧이라고 이건 하나의 대안 신용평가 모형입니다. 저희는 2017년도 법인인데요. 3년 동안 운동 고수처럼 밑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대안 신용평가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10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걸 갚을 때 이 친구들의 평판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어떤 AI 커리어 개발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노동력을 연결해주고 지금 미국에서 붐업이 되고 있는데요. 인커밍 쉐어링 어그리먼트 소득 공유죠. 그러니까 소득을 통해서 나노 크레딧이라는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끔. 지금 시장 규모를 보면요. 금융은 뭐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1600조인데 저희가 그것을 타겟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탐,쌈,쏨 시장에서 저희가 보는 탐은 저축은행과 대부의 2030 시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2030 저축은행 대부가 4.4억입니다. 바로 밑에 저희가 쏨 시장, 바로 획득 갈 수 있는 시장은 20대 대부 시장입니다. 20대 대부 시장이 정확히 1조입니다. 대부 시장의 규모는 1.2조고요. 그 반대 노동 시장을 보면요. 탐,쌈,쏨 시장에서 저희가 보는 탐 시장은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의 단기 일자리와 어떤 플랫폼 노동들을 얘기하는데요. 한 1조를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온라인 뭐 알바몬, 알바천국, 뭐 알바콜 이런 한 3천억 정도의 시장을 보면 되고요. 소액금융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요. 일단은 모든 나라가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나노 크레딧으로 지금 트랜스퍼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받는 목적을 아예 금융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요 단어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중국의 펀처러, 그 다음에 츠판러, 소액 할부 금융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은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할부 금융으로 돈을 이제 나눠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버, 그 다음에 그랩, 그 다음에 고제. 이 친구들이 온디맨드 플랫폼으로 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자기네 라이더들이나 딜리버러들한테 소액 마이크로 대출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추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핑크, 그다음에 NHN페코 이 세 업체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대한 신용평가 모형이 아닌 대한 신용평가 모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좀 이따 질문 나오겠지만 저희 대한 신용평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평가사 나이스하고 그다음에 금융을 다루는 그다음에 뭐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런 대한신용평가 모형을 갖고 있냐. 물론 저희가 아직은 비정형, 비금융 데이터이기 때문에 완성형은 아닙니다. 뭐 수치화된 알고리즘은 없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 수익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어차피 저희가 핀테크 모델이어서 일단은 저희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5가지만 빌려줍니다. 그 이유는 아직 20대나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10에서 90만 원을 빌려주고요. 돈을 빌려줄 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나가는 동에 한 3.3%, 만약에 한 100만 원이 나가면 한 3.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한 10만 원 나가면 3.3%, 한 3,300원 이 정도 수수료 받고요. 그 다음에 노동중개 플랫폼을 받습니다. 고용주님한테 한 6%,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님들한테 한 1%에서 2% 정도 플랫폼 수수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우리는 2017년부터 한 2019년까지는 R&D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보수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금융이단 리스크가 높아서 4년 동안은 좀 R&D를 많이 해서 한 달 평균 한 1억 원의 대출과 그다음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냈고요. 저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진행해서 10월 달부터 1억 5천의 대출, 한 50% 정도 상승됐고 광고 매출은 한 1,200만 원, 한 30%. 그래서 저희 목표는 지금 월마다 한 30% 정도 점프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2020년 10월까지는 뭐 한결같이 가다가 이렇게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 그걸 좀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이제 10월 달부터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서 이제 한 25%, 30% 성장이 됐고 자금을 저희가 한 11억 정도 충전을 했기 때문에 실탄 충분하다고 보고요. 앱 다운로드. 저희의 장점은 간단한 B2C지만 광고를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입소문으로 소문 써주세요. 그렇게 가다가 금년 9월 달부터 한번 처음으로 한 2,500만 원이라는 걸 한번 광고를 태웠더니만 기존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노동 연결이 되니? 그럼요. 지금 노동자 가입 추이 보면은 성장 곡선 나오고 우측에 고용주님 성장 곡선,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님,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실제로 돈 빌린 사람이 일자리 연결되고 돈 안 빌린 사람이 일자리 연결되고 그래도 우측 하단에 최종적으로 돈 빌린 사람이 한 40% 정도가 노동으로 돈을 갖고 있더라. 요거는 이게 바로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평판 모형입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다 제출을 하십니다. 이 무궁무진한 데이터 갖고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요거 좀 언짢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슈퍼앱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는 목표가 단위 보시면 아시겠죠. 저희는 그냥 여기 매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천 뭐 이렇게 단위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한 2,500억. 2025년도 2,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성장성은 바로 이겁니다.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지만 자산 규모 잠재성이 높고 핀테크에 친숙한 2030 사회 초년생을 미리 확보하여 고객의 생애 주기에 따라 파이낸셜 워크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매출을 확정하는 초연결 슈퍼앱으로 성장 가능하다. 현재 저희 단계가 소액대출, 노동연결, 생활신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급여를 붙이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최초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금융과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어쨌거나 글로벌에서 제일 먼저 실험을 하고 있다. 3년, 4년 동안 평가 모형을 만들고 있다. 금융이자 금리 말고 확실한 플랫폼 수수료가 한 4가지 정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